종목을 오늘 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살펴보셨는지 궁금한데 그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시장의 가장 첫 번째 특징주라고 한다라면, 인디에프만한 종목이 좀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네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네. 인디에프가 장 시작하자마자 좀 강한 급등세가 나오면서, 네. 상한가에 좀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인디에프라고 한다라면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좀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좀 많이 들어봤던 꼼파니아, 조이너스 같은 이 여성 의류 브랜드 위주로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이 좀 다양한 의류 브랜드를 가지면서 사실 지금까지 꾸준하게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을 했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회사인 세아상역의 회장 김웅기 회장께서 이제 아무래도 과거에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시에 힐러리와의 이런 그 만남을 통해서 또 힐러리 후보의 또 관련된 그런 관련주라고 이렇게 엮여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 대선 관련돼 가지고 힐러리 후보 관련된 이런 이슈가 붙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자, 오늘 장의 좀 특징이라고 한다라면 사실 미국에서 지금 오늘 미국 대선 3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선거철이 올 때마다 후보들의 그런 토론회가 가장 좀 시장의 관전 포인트이고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보는 그런 토론회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거죠. 자, TV 토론회가 오늘 3차 이제 토론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좀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기술적으로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정말 여러 번 이제 미국 대선 후보에 관련된 이슈가 붙어줄 때마다 급등이 자주자주 연출됐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장기적인 추세로 보자라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에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이 구간이 돌파될 때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 구간이 돌파할 때마다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최근에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안에 힘을 모으면서 조금 이 매집을 하는 현상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바로 어제장부터 이 라인을 돌파하면서 조금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 바로 21선 돌파하는 거래량과 함께 이 거래일 뒤에 200% 증가한 거래량이 동반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조금 강력한 매수, 큰 손들의 매집 단가가 들어왔다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일봉상으로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자, 주봉을 보시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5년 때 첫 번째 대파동이 있은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장기적인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조금 횡보했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박스권에서 계속 저항대를 터치하고 저항대를 터치하고 저항대를 터치하면서 힘을 응축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드디어 주봉상 직전에 저항대 라인으로 있었던 이 2,750원 라인을 돌파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 장 나오면서 바로 상한가를 안착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앞으로도 조금은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요. 자, 그렇다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급등한 종목 따라가기보다는 좀 더 추세를 잘 보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인디애플을 꼽아주셨는데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사업 업체이기도 하지만요. 미국 대선 관련주로 최근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주봉상으로는 박스권이 돌파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좀 추세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특징주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특징을 보인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이라고 한다면 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제약주에 대한 흐름들을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미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약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몇 거래일 동안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제약주들을 살려주려면 11월 달 상장이 이슈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구세주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자, 다행히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셀트리온이 오히려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자, 어제 제가 이제 관심주로 서린바이오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장 영인 프론티어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영인 프론티어가 반등이 나온다라면 제약주들 또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인 프론티어 반등이 나왔고요. 결국은 제약주들 또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일단 뭐 두 번째 특징주라고 한다면 제약주 중에서 가장 급등세가 나왔던 바로 CMG 제약입니다. 자,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병원 그룹의 관련사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그 최근에 조현병이라는 이 조현병의 그 필름형 개량 그 신약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FDA에 이제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물론 당장 이게 허가가 떨어지진 않겠지만은 내년 중반까지 해서 좀 미 FDA에 좀 허가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자, 조현병이라는 건 일단은 뭐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인데 최근에 시장들의 특징을 보면 제약주 중에서 신약 개발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세가 잘 나오고요. 특히나 뭐 알츠하이머, 뭐 정신치료 이런 관련된 신약들이 특히나 이슈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알츠하이머나 정신치료제 같은 이런 신약들이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내년 중반쯤에 미국 식품의약국인 이 FDA에 허가 신청을 냈다는 부분이고 내년에 이게 좀 허가가 떨어진다라면 그만큼 좀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좀 상승세가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전에 사실 뭐 CMG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올해 상반기 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제약주들이 엄청난 상승세를 나왔죠. 뭐 대표적으로 CMG 제약도 있고요. 영진약품도 있고 셀로메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불과 2,000원이었던 종목이 8,500원까지 가면서 4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파동이 있은 이후에는 보통 주가가 60%에서 40% 정도까지는 좀 빠져줘야 괜찮다. 보통은 그 정도 빠져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승 대비해서 이미 거의 한 80% 정도까지는 주가가 후퇴됐습니다. 그만큼 일단은 뭐 제약주의 특징들 실적주가 아니라면 그냥 뭐 신약 개발된 이슈라면 같은 이런 테마성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나온 다음에는 주가가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2015년 때도 있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 때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당시에 뭐 제약주들의 상승세가 엄청나게 연출이 됐었죠.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직전에 있었던 한미약품 같은 종목들. 자, 한미약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2015년 때 당시에 이제 뭐 주가가 엄청난 상승률을 보였었죠. 당시에 뭐 제약바이오의 열풍이 불고 나서 그 이후에 제약바이오의 열풍이 끝나고 나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의 열풍이 분 때 상승이 나왔다가 또다시 제약바이오 열풍이 끝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제약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신약 개발된 이슈가 있다라면 급등세가 나오지만 이 열풍이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꼭 하락하는 현상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바로 올해에도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많이 후퇴가 됐다는 부분이고요. 제약주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는 후퇴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제약주기 때문에 제약주가 무너지면 증시 또한 무너지게 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일단은 뭐 오늘장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전부 다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고 특히나 제약주들이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좀 강력한 이슈가 붙어주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요 반등들이 저는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제약주들이 살아나야 증시 또한 안정권으로 돌입될 거고 다시 한번 더 상승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